문화적 요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좀 최상의 조건에서도 사실 어렵죠. 예, 문화 간의 차이는 특히 이제 의사소통 문제를 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어떤 문화에서는 잘 이해되고 수용되는 제스처가 다른 문화에서는 의미가 없거나 또는 아주 불쾌감을 일으킬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불행히도 기업들 중에서 18%만이 문화가 다른 구성원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좀 문서에 기록해 놨다고 하고요. 또 단지 31%의 기업 메시지를 다른 문화에서 사용하기 적합하게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문화 장벽이 있는데요. 연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문화 간의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어떤 여러 가지 언어 관련 그 문제점들을 좀 제시한 바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어의에 대한 장벽입니다. 어의에 의한 장벽인데요. 이 단어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제 다른 의미를 좀 지닙니다. 예를 들면, 특히 이제 국가 문화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단어의 경우에 이제 문화가 다른 곳에서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뭐 핀란드 말 중에 저도 단어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게 핀란드 말로는 배짱, 뭐 끈질긴 인내심과 이제 비슷한 의미를 좀 지나는데 영어로도 이제 정확하게 번역을 할 수 없거나 우리나라 말 중에서 또 영어로 번역할 수 없는 그런 말들도 있죠. 그리고 러시아의 뭐 신자본주의자들은 이제 영국이나 캐나다의 자본가와 좀 의사소통하기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효율이라든지 자유시장, 뭐 규제와 같은 이제 영어 단어 같은 게 러시아 말로는 없다고 해요. 이런 이제 차이가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단어의 어떤 함축적 의미에 의한 장벽입니다. 이 단어들은 언어에 따라서 그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하이라는 말을 이제 일본 단어로 하면 네가 되지만 이것이 이제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네 동의합니다가 아니라 네 듣고 있습니다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인 경영자하고 일본인 경영자 간의 협상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억양 차이에 의한 장벽인데요. 어떤 문화에서는 이제 언어가 공식적인 것이지만 다른 문화에서는 언어가 비공식적인 경우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문화에서는 억양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이제 집이나 직장, 뭐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말하죠. 또 공식적인 스타일이 기대되는 상황에서는 개인적이고 또 비공식적인 스타일로 말하는 것이 또 부적절할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갈등을 받아들이는 정도,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차이인데요. 개인주의 문화에서 온 이제 구성원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갈등을 좀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이유를 좀 공개적으로 밝히고 이렇게 합니다. 반대하는 어떤 그 이유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집단주의적인 우리나라 같은 이런 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갈등을 좀 암묵적으로만 좀 인정하고요. 또 감정이 좀 고조되는 어떤 그런 논쟁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주의자들은 이제 개인주의자들보다는 이제 갈등의 원인을 갖다가 좀 더 상황에 많이 기인을 하죠. 그리고 관계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솔직한 사과를 필요로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개인주의자들은 이제 갈등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말을 좀 명확하게 하고요. 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과를 공개적으로 하기를 또 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적 상황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제 전달받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상황이 영향을 미친 정도가 이제 문화에 따라 좀 다르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 베트남, 뭐 이런 고맥락 문화 있잖아요. 맥락이 높은 문화. 이런 데서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비언어 또는 미묘한 어떤 상황적 단서에 의존을 해서 이 다른 사람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또 개인의 어떤 공식 지위, 뭐 사회 계층, 평판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 이제 뭐 미국이나 뭐 이런 좀 저맥락 문화 있잖아요. 유럽 같은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의미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주로 말을 사용하죠. 뭐 신체 언어 그리고 공식 직함 이런 것들은 좀 말하기나 어떤 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합니다. 이 상황적 차이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의사소통 관점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고맥락 문화에서는 의사소통이 이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신뢰를 나타내고요. 자유스럽고 좀 일상적인 대화가 사실상 이제 관계를 좀 형성하고 신뢰를 창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구두에 의한 동의가 이제 그 고맥락 문화에서는 강력한 약속을 의미를 하고 또 연령, 근속기간, 조직에서의 서열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의 신용이 아주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영자들, 리더들 같은 경우는 지시하기보다는 제안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저맥락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 좀 정확하게 좀 작성이 되고 또 형식에 맞는 문서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맥락 문화에서는 솔직함이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문화는 경영자들한테 어떤 의도한 의미를 좀 솔직하고 정확하게 좀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적 좀 지침을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문화가 서로 다른 어떤 이문화 간의 어떤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서 좀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문화적으로 좀 형성된 어떤 상향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서로 좀 다르기 때문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면 서로 도와가면서 이제 가장 어떤 창의적인 어떤 창조적인 대안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문화 의사소통 연구 전문가인 이제 프레드 카스미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에 따르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어떤 우리 문화 밖에 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해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적 기원에 근거해서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것을 좀 의식하지 못한 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찰 가능한 특성에 좀 근거해서 추정할 경우에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서로 다른 민족적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의 어떤 이 신체적 특성과 좀 유사한 사람들의 어떤 문화에 근거해서 우리를 이제 부르면은 굉장히 불쾌해지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한국인인데 제가 뭐 미국인을 만났는데 뭐 그냥 중국인이랑 똑같이 생각을 한 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할 수 있잖아요. 분명 외형적으로 봤을 때 비슷하지만 문화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인 거죠. 또한 이제 그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문화적으로 좀 어떤 민감한 시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미디어에 의해서 좀 전파되는 어떤 그 선입견에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미국의 어떤 드라마나 영화 뭐 이런 것들에 계속 노출돼서 저 미국 사람들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리에 이제 이런 선입견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좀 정확하지 않고 또 관련성이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스미르의 좀 지적에 따르면은 이제 사람들이 완전하게 좀 이해해야 할 문화가 너무 많고 또 자신의 문화도 좀 사람마다 또 다르게 좀 해석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문화 간의 의사소통은 어떤 감수성 그리고 공통의 어떤 목표 추구에 좀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예 제3의 문화를 좀 임시적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밝힌 바가 있고요. 이 집단은 각 구성원이 선호하는 어떤 소통 문화를 좀 통합하려고 할 때 제3의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는 어떤 그런 하위 문화의 어떤 규범 이런 것들은 효과적 의사소통의 어떤 공통 기반을 형성을 하고요.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어떤 이문화 집단은 아주 생산적이고 혁신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한 문화에서 온 사람들과 어떤 소통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이런 해석의 오류를 좀 줄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의 제안이 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인데 이 너 자신의 문화 정체성과 편견을 먼저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의 어떤 독특한 관점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상호 존중, 공정성, 민주주의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것인데요. 이 평등하고 좀 서로 배려하는 환경을 좀 분명하게 좀 만들어라. 이게 개인의 어떤 문화적 규범을 초월하는 제3의 문화가 돼서 효과적인 이 문화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당신의 해석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라라고 하는데요. 이 어떤 사람이 한 그 말과 행동에 대한 해석과 평가 이런 것들은 관찰된 상황보다는 관찰자의 어떤 문화 그리고 배경에 의해서 아주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말을 말한다면 다른 사람의 해석으로부터 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어떤 모든 문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상황을 관찰을 하고 또 해석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때까지는 좀 판단을 보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좀 보내기 전에 수신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신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경험, 그리고 준거 기준 이런 것들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수신자가 어떠한 교육이나 어떤 양육 이런 것들을 받았고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선 뭐 다른 사람을 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잠재적으로 어떤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협력적 어떤 문제 해결 방법으로 접근을 해라라고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5번째는요, 집단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라라는 것인데요. 모든 문화의 경우처럼 이제 효과적인 어떤 이 문화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공통 기반의 어떤 제3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이게 좀 시간이 걸리고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집단의 어떤 구성원들에게 공통의 목표를 좀 추구하고 또 상호 존중하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선호하는 소통 방식에 적응해야 된다는 것을 좀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의사소통에 대해서 좀 많은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 아마도 이제 그 의사소통하고 이제 구성원의 만족감에는 그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아마 이제 좀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이 불확실성이 좀 적을수록 예, 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곡, 모호성, 그리고 언어와 또 비언어적 메시지 간의 이 비일관성, 이게 모두가 이 불확실성을 좀 증가를 시키고 결국은 예, 만족을 감소를 시킵니다. 이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좀 세심한 주의를 좀 기울이면 이 수신자가 메시지를 좀 더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경영자들, 우리 리더분들한테 좀 드릴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사소통 방식이 좀 부분적으로 의사소통의 효과성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메시지가 좀 이해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드백을 좀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서 의사소통은 이제 구두 의사소통보다 더 많은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가능한 한 대면 미팅을 통해서 구성원과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중 그리고 메시지 유형에 좀 적절한 어떤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뭐 젠더라든지 이런 문화와 같은 의사소통 장애 요인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